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ddictive personality always gets the best of me, but like a train that never stops, falls off track with the wheels still spinning fast. Freedom of relationships, are you really, are you alone? I guess I'll never know. Watch me go crazy, trying to make you my lady. Gonna let go, but don't make me. My ego won't save me. The city is crawling with creeps. Your loving man, much older than me.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나눔하우징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눔하우징 호선기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화면으로 보긴 했는데요. 그래도 설명으로 나눔하우징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눔하우징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2010년도에 설립한 그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 나눔하우징의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공익형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로 구성된 우리 나눔하우징의 그 직원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집수리 공사를 매년 한 1000건씩 하는 공익형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네. 둘째로는 실내건축 공사업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건축 분야의 전문 기술인들이 합류하여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내건축 공사업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실내 조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생산 판매가 시작된 나눔포트를 판매하면서 시작된 실내 조경 사업이 마지막 저희들의 사업입니다. 네. 2010년에 기업이 설립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런 주거 문제를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신 건가요? 일단 나눔하우징은 네. 비영리 단체인 하단법인 나눔과 미래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나눔과 미래에서 이제 노숙인들을 위한 아침을 여는 집에서 거기서 기숙 그 자활을 받던 노숙인들과 그다음에 나눔과 미래 그 자원 그 활동가들이 예. 십시일반 취약계층들의 집수리를 해주다가 일자리 창출과 조금 더 취약계층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사회적 기업인 지금의 나눔과 하우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려운 분들의 이제 집,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집수리 해주시면서 네. 이게 이제 사업이 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착한 일을 하시니까 이게 또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는군요. 예. 2010년에 시작하셨으면 올해가 이제 5년 됐나요? 6년 차인가요? 지금 그러면 직원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처음에는 직원 5명 그리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횟수로는 6년 차인데 예. 지금은 23명의 직원들이 자본금 2억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3명의 직원들 중에서 취약계층의 비율은 한 60% 정도 네. 됩니다. 그렇군요. 6년 차인데 그동안 뭐 직원 수나 혹은 뭐 자본금이나 이런 외형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또 실제로 일자리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하셨네요. 자, 사업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수리 사업인데 공익형 집수리 사업이라고 앞서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긴 한데 공익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 외에 네.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공사 네. 부분과 희망의 벽돌 기금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사업, 그리고 행복한 디자인 나눔 등의 그 어려운 이웃과 기관의 시설 지원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들을 안 받거나 실제 자재 실비를 받거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네. 자재나 그런 부분들을 대주면 저희 쪽에서는 인력이나 네. 그런 디자인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런 공익형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앞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실내 건축 공사업, 실내 건축 공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테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인테리어 쪽도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제 비즈니스로서 인테리어를 그럼 요청하시면 디자인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조경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나눔 하우징에서. 조경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경이랑 조금 틀려요. 꽃을 심는 손이라는 사업이에요. 예, 뭡니까? 네. 꽃을 심는 소는 해외 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눔 하우징에서는 그 나눔 포트, 여기 보시는 나눔 포트의 수익금의 일부를 네. 꽃을 심는 소원의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 사업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나무를 정원에다가 심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화분 포트를 지금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를 지금 조경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조경인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작은 화분을 통해서 앞서 이제 해외 빈곤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눔 하우징의 송영준 이사의 말씀을 저희가 좀 직접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 먼저 좀 들어보죠. 그 꽃을 심는 소는 나눔 하우징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집이라는 환경을 식물로 장식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갖게 됐었고요. 동티모르, 인도, 또 파키스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또 의료시설의 설립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가를 직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 수리도 해주시고 이런 일도 하는데 이 조경 포트, 미니 포트는 해외 아이들을 위한 시설, 빈곤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에요. 특별히 이제 해외 아이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좀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시작은 이제 모기업인 예. 나눔과 미래에서 운영해온 그 해외 빈곤 아동의 지원 사업인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꽃을 심는 손인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막닥뜨린 그 지역은 이제 인도였습니다. 인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계층들 중에 불가촉 천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동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100여 명의 아동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기숙학교를 지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빈곤 아동들을 위한 기숙학교 건립과 파키스탄의 빈곤 아동들을 위한 샤인스쿨 지원, 그리고 최근에는 동티모르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가구 지원, 책상이나 걸상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나눔 포트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조그만 그 화분이에요. 이제 보면 조그만 화분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인테리어용으로 이제 소품으로 놓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도 되고, 예. 생활용품도 되고,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해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러면서 이런 조그만 화분을 개발해서 좀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는 또 누가 내셨고 좀 이렇게 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원래는 취약계층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 이제 공사업의 한계, 그러니까 수주형 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의 노동 강도가 취약계층의 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노동 강도가 너무 어려워서 네. 노동 강도가 적으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으면서 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조경사업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리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나눔하우징은 성북구에 있는데 화훼단지가 있는 과천에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지금 네. 나눔포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독점이 아닌 그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 나눔포트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 포트 제가 좀 만져볼게요. 조금 일어나 볼게요. 예. 이게 보면 이렇게 포트 하나에 이제 화분, 이런 그 우리가 데코레이션 같은 건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네. 세워놓기도 하고 벽에 걸기도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쌓는다면서요? 예, 이렇게 쌓을 이렇게 수도 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야, 그거 괜찮다. 데코레이션용으로도 쓰고 혹은 좋은 사회공헌이나 해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사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을 해요? 일단은 나눔포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방법부터. 드리는 게 예. 말씀해 주세요. 방법부터 네, 네. 나누는 게 나을 것 좋습니다. 예. 같습니다. 요 이제 색상은 보시면 저희가 그레이, 퍼플, 블루 이제 세 종류고요. 케이스 색깔이요. 예, 네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화이트가 있는데 새 색상의 하단부 부분은 이제 새 색상이 들어가고 화이트는 상부가 있습니다. 잠시만. 네네. 가져가서 꺼내볼 설명하셔도 수 있어요? 됩니다. 예. 네. 요 포트는 보통 집 주위의 꽃집에서 살 수 있는 지름이 10cm 포트를 사시면 되고요. 네. 나눔 포트를 사시게 되면 저희가 심지가 같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 밑에 보면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곳 같은 뾰족한 걸로 이제 포트에다가 사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분에 심지를 꽂고 나서 나눔 포트의 이 컵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일단은 나눔 포트와 식물의 결합이 완성이 됩니다. 물은 위쪽 상단부에 네. 보시면 여기다 물을 줄 수가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맥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특성상 식물은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를 꽂은 부분이고요. 포트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 수도 있고 네.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파티션에 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자세하게 제품 설명을 해주셨어요. 호선기 과장님이 오늘 방송 출연하시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품 자세한 설명. 그래서요,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개별 판매를 하시겠네요. 뭐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하세요? 일단 저희가 꽃을 심는 손이라는 네. 쇼핑몰을 이제 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 예, 온라인 쇼핑몰인 꽃을 심는 손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화상 나눔하우징의 본부 02-922 번호로 나눔하우징 본부로 연락하시면 택배 배송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요. 자, 기업이 이제 또 수익 창출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주로 수익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좀 창출이 되세요? 이 비즈니스는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쪽에서 수익을 좀 내세요? 그러면? 이제 나눔하우징에서는 이제 건축 분야의 전문 기술인들이 네. 합류해서 실내 건축 공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드림 매장이나 네. 기업의 업무 공간, 그다음에 여러 상업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된 이 나눔포트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리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일을 해 오시면서 5년 동안 힘드신 점도 있었고 지금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또 기대도 됩니다. 시간이 뭐 준비된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려 가지고요. 앞으로 나눔하우징이 또 하실 일들, 비즈니스와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포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나눔하우징은 작년에 이어서 서울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초심을 잃는
잃지 않는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하여서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면서요, 특별히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도 하시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이 프로젝트로 제품들도 내놓으셨어요. 잘 좀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뜻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오늘 서울 이코노미에서 만난 사회적 기업은 사랑으로 만드는 집, 나눔 하우징이었습니다. 호선기 과장님 함께 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